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일단 쌤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8번. 10번은 멘트를 멘트 달아줄게. 13번도 조금 가도록 할 거고 15번도 일단 해주긴 할게. 이건 이제 17번이 이제 하드 18번도 좀 많이 어렵고 19번도 조금 어렵고 여기도 생각도 어렵구나. 20번도 어렵고 나쁜데 사실 애매하네. 그 뒤로는 애매하네. 이게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할게. 근데 설명이 길진 않을 겁니다. 혹시 여기 추가하고 싶은 문제 있어? 해봐요. 다 나왔지? 이게 좀 애매하게 뒤에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애매해. 그 말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조금 이제 실력이 똑같아도 사람도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다르잖아. 그 포인트에 따라서 체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그냥 할게. 봅시다. 혹시 이번 풀었는데 이거 말고 추가하고 싶은 문제 있어? 저는 이제 풀었다고 해서 물어본 거고 얘는 아직 안 풀었지. 승윤이는 다음 주에 이거 4개 다 보고 올 자신 있어? 못 보고 오면 쌤이 너 때려도 돼? 때리지 말고 말로 부탁해도 돼. 욕까지는 안 하지 않았지. 자, 어쨌든 봅시다. 현우야. 네. 다음 주에 꼭 다 봐와. 다 풀지는 않아도 괜찮아. 1번, 2번은 다 풀어야지. 1번은 이거는 풀고. 유연아, 저거 뭐야? 영상 찍었잖아? 안 되는 건 다시 보고 해와. 사실 한 번에 2시간 수업을 듣고 그걸 집에 가서 다 기억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해놓은 게 많으면 좀 괜찮은데 보통은 어렵단 말이야. 특히 모르는 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지 않지? 그런 건 다시 꼭 리뷰해서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가 친다고 단지. 갑시다. 8번은 사실 이거를 쌤이 어디선가 했어. 명백에서 한 거 같아. 집합에서. 자 봅시다. A, B가 자연수입니다. A, B가 자연수. A, B가 자연수. 두 번째도 있었나? 기억이 아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조건 Q가 0 절대값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조금 어렵거든. 자 봅시다. P가 공집합이 아니래. 저희 P가. 그럼 이 말은 뭔 뜻이야? 이 친구가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범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결국은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혹은 뭐 이렇게 전판이 그려져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1을 쓰게 되면 4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거꾸로네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a와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a는 1과 2가 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p가 q에 포함이 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지? 이 말이 뭔 말이지? 지금 우리 P가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A가 1일 때 한번 풀고 A가 2일 때 한번 풀고 그 얘기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요네 잘 이해하고 있니? 혹시 쌤이 게임하지 말라고 해서 충격받아서 그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 충격은 받아도 되는데 수업에 집중해야 돼, 알았지? 자, 해봅시다. 1제곱 하면 P가 어떻게 돼? P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리집합 P가 참 이 조건 P와 조건 Q는 누구에 대한 조건이야? 문제에 나와 있어, 이렇게. 실수 X에 대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 이 친구가 P의 진리집합이 알았지? 내가 굳이 쓰자면 나지 P는
x바 이렇게 잡힌 거야. 괜찮지? 자 그럼 Q가 얘네들을 포함하게 범위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Q를 풀어볼까? Q를 풀면 어떻게 돼? Q를 풀면 일단 이 0보다 크다라는 친구는 0보다 크다라는 친구는 얘가 0이 아니다요. 왜냐면 절대값은 어차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아니다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말은 다시 x는 b가 아니다. x는 b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를 풀게 되면 x 빼기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 빼기 b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가 되고 x는 b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때 얘가 b는 아니다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리집합 Q야. 괜찮니?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게 되면 여기가 b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b 더하기 4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색칠 이 상태에서 여기만 구멍 이렇게 여기에 진리집합 Q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얘가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가 Q에 포함돼야 되고 P 1부터 3, 4가 여기에 싹 들어가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4.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요거 길이는 얼마야? 3. 2. 그치 2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이렇게 2 딱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딱 2만큼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요거는 문제가 되겠지. 다시 좀 크게 넣을게. 크게. 좀 더 크게. B-4, B-3, B-2, B-1, B 이렇게 잡죠. B 더하기 1, B 더하기 2, B 더하기 3, B 더하기 4 이렇게 잡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B니까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승리랑 길이가 얼마라고? 구간의 크기가 2라고 2. 또 틀릴까봐? 안 틀려. 요렇게 들어가면 돼.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P가 Q에 포함되었지. 맞지?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들어가면 요때도 포함이 되었지. 맞지? 근데 이 옆에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괜찮지?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총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생길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아래쪽 경계가 얼마지? 1이잖아. 요거는 B-4가 얼마면 돼? 1인 거. 첫 번째 넣어야 돼. B는 얼마? 5인 거. 괜찮지. 요거는 B-3이 1인 경우지. 1 커졌으니까. 그럼 B가 얼마일 때? 괜찮지. 요거는 그냥 3으로 볼까? B 더하기 4가 3이면 B가 얼마야? 여기 3, 여기 3. 많이 B가 마이너스냐?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B 자연수인데. 두 번째 여기가 3인 경우는 B 더하기 3인 거니까 B가 0인 거지. 얘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가능한 게 몇 가지야? 근데 이게 케이스 1 한 거야. 맞지? 케이스 1 한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A가 2일 때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 문제는 그런 게 있더라고. 쌤이 이 문제 처음 풀 때는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알고 들어가면 어때? 아, 요거까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풀겠지, 않지? 하여튼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제 A가 2일 때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조금 P가 얘는 완전적으로 고쳐질 테니까 X는 이렇게 딱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진리법 P가 뭐야? 정확히 2만을 원소로 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Q가 뭘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야? 2를 원소로 가진단 말이지.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도 괜찮거든? 근데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2가 이 부등식을 성립시킨다라고 풀어도 괜찮아. 아, 그냥 이렇게 할까? 근데 여기는 좀 불편할걸? 얘가 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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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2인 경우 중에서 B가 홀수인 건 0 이하인 건 다 빼면 돼.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게 더 빠르겠는데 그려놨으니까 사실은. 맞지? 생각해보니까. 그럼 여기가 B 더하기 1자리잖아, 맞지? 얘가 2가 되면 B는 얼마? 1. 근데 B 더하기 2가 2가 되면 그럼 0 마이너스겠네, 맞지? 요거 3개는 안 되는 거야. 누구만 되는 거야? 요렇게 5개만 되겠네. 그 수들만 B가 자연수일 테니까. 맞지? 그래서 B는 1, 3, 4, 5, 6 이렇게 될 거야. A가 1일 때는 B-4가 2라고 해도 B는 얼마?
이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아니면 이 여기 대입해서 이제 만족하는 B 찾아도 괜찮아, 맞지? 또 간단하게 풀리긴 할 겁니다. 그럼 이건 몇 개야? 몇 개? 아, 여기 몇 개야? 2개. 총 몇 개? 7개. 현우 잘 이해했어? 왜 안 믿음직하지? 진짜 잘 이해했어. 넘어갑시다. 자, 10번 보세요. 10번. 10번 한번 읽어볼래? 왜? 혹시 난독증 있어? 그건 아니지. 세상에 있긴 있더라고. 있긴 있더라고. 친구들 중에 있어? 놀릴 때 남덕이냐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쌤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은 아닌데 쌤 친한 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제자 중에 난독증이 있대. 그래가지고 걔는 이렇게 글씨를 보면 글씨가 그냥 겹쳐 보인대. 그래서 위아래를 가리고 봐야 글씨가 보인다. 진짜 심해. 오, 진짜 심해. 항상 이렇게 도 문제를 손으로 가리고. 그래서 국어를 잘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수학도 약간 숫자만 보고 푸는 느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겠지 하고 푸는 느낌으로 푼단 말이야. 오래된 얘기야. 한 5, 6년 된 얘기야. 자, 여튼 자, 현우야. 네. 그래, 답이 뭐야? 10번이요? 현우야, 문과니까 이런 거 잘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3번? 어? 3번? 막 던지는구나. 자, 일단 D와 E가 반드시 맞아야 돼. 네. D와 E가 반드시 맞아야 돼.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위에 줄 할 때 전까지 읽어줘, 현우야.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맞을래? 명제피 그치. N이 모든 정수 N에 의한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모든?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 n이야. 그래서 위아래를 다 커버해야 돼. 그러니까 커지는 것도 돼야 되고 작아지는 것도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정수 n에 대해 다 성립한다고 볼 수 있잖아, 맞지? 시작을 어디부터 하는지 상관없어. 0부터 하든 1부터 하든 마이너스 1부터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다 할 거고 다 뺄 거잖아, 맞지? 괜찮아? 그래서 D와 E는 둘 다 있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야. 어차피 D, E 다 이거 5번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겠지. 괜찮아? 잘 이해했어? 우리도 잘 이해했니? 넘어갑시다. 그럼 몇 번이야? 30? 그러면 13번 풀었니? 네. 풀었어? 오. 13번 이게 어디 있는 문제지? 그 시너지 행복한 일들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은 지금 나오는 이렇게 어제가 봅시다. 근데 원본 문제는 제가 숫자가 엄청 적어.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A와 B가 무슨 수래? 양수. 양수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32 마이너스 AB 이렇게 잡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양수 AB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산술계를 써버리려고. 괜찮아? 그러니까 합과 곱의 관계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술계를 쓰게 되면 2배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차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원래 나 지금 여기에다가 산술 여기랑 여기 산술계 쓴 거야. 괜찮지? 저건 원래 아는 성질이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으니까 요 부등식도 뭐 한다는 얘기야. 요 부등식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제 루트 AB가 그럼 반복되지. 루트 AB를 t로 치환하자. 안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합시다. 얘는 t제곱. 그러면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2가 0이야. 이렇게 만들자.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 마사 꿀8. t가 4가 2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마8보다 크는 것 같다 그러고 0보다 크다야. AB가 양수라서. 그럼 이제 우리는 루트 AB의 범위를 구하고자 맞지? AB의 범위는 어떻게 돼? AB의 최대값은 얼마? 16이 되겠지. 그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도 사실 약간 기억력 문제지. 자,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건데, 자, 해봅시다. 응? 어떻게 하지? 기억나? 곱셈 공식? 코시슈가 아하.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2y 더하기 z는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2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대해서 코시를 쓰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자, 코시는 극단적인 모양 맞추기야.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여기부터 쓸까? 여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을 쓸 거야. 여기 2 곱하기 y 더하기 1 곱하기 z를 쓰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2제곱. 오, 그렇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요거 계산하면 5가 되지.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2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 다음에 2y 더하기 1z는 1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이야. 자, 이제 몇 차 부등식 만들어졌지? 2차 부등식. 정리하면 x에 대해서 풀면 돼. 괜찮니? 얘는 약간 기억력 문제 같지? 이렇게 안 풀어도 풀리긴 하거든. 근데 사실 이 풀이가 너무 편해서 이거 안 풀리면 진짜 찾는 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가 제일 좋다 정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y는 4x 더하기 16이래. 이 문제가 사실 이제 해설 보면 많이 이제 어렵거든. 그렇게 어렵게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좌표로 이걸 표현을 해서 그래. 좌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길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S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S2라고 할 때 그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한번 해봅시다. BQC가 S1인가? 아, 위에가 S1이군요. 중량은 아닌데. 봅시다. 자,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4. Y절편은? 16.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 이 길이는 얼마나 돼? 어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4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잡을 거야. A 더하기 B는 얼마? 14. A 더하기 B는 얼마? 아. 4.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 길이가 B잖아. 이거 더하면 4라네. 맞지? 오케이. 혹시 이 길이 표현할 수 있겠어? 이 길이? 이거 기울기 얼마야 지금? 4요. 그럼 이 길이 얼마야 돼? 아. 4에 2. 그치. 오, 승민이 잘한다. 이 길이는 얼마 그러면? 4에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제 S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S1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지? 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에 하면 2A 제곱이 나왔지? 여기 잘 따라오고 있어? 해봅시다. S1분의 4 더하기 S2분의 4 더하기 S1 더하기 S2 더하기 8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자, S1분의 4는 B제곱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A제곱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2A제곱, 2B제곱, 2A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괜찮니? 자, 근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얘를 그냥 다 2로 묶어냈다고 쳐봐. 뭐가 보여? 쌤이 한번 이렇게 써줄게, 친절하게도. 진짜 친절 배려다. 현우를 보여? 현우도 보여? 뭐야? 완전 완전 제곱식이? 두 개가 생긴다,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정리가 되기를 두 배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자, 문제는 이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사실 최소값 자체는 그냥 그 A와 B가 같을 때 최소가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해도 좋습니다. 맞지? 왜냐면 식이 똑같잖아. 구조가 똑같잖아. 저럴 때는 A와 B가 같을 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등성조를 찾으면 항상 둘이 같을 때가 나오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냥 A, B 같을까? 만약에 너희가 어차피 소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반납형. 자, 쌤이 굳이 안 때려도 되겠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마음의 자극을 받았지. 오케이? 그때 말하는 서술형과 반대편 다른 얘기잖아. 그치? 너희는 서당형이라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A랑 B랑 같을 때 답인 거 알면 사실 저거는 재미가 없잖아. 맞지? 아마 개수를 조작을 할 겁니다. 맞지? 어떤 방식으로가 학교 시험에서 사실 메리트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풀이를 보면 모르겠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근데 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산술기야 이게 산술기하면 해결되지 않아. 맞지? 왜냐면 이거 산술기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최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얼마? B는 얼마? 5. 만족하는 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A랑 B랑 같을 때라면 A가 얼마? 2. B가 얼마? 2. 그렇게 가는 거거든. 사실. 괜찮지? 자, 일단 진행을 합시다. 여기를 좀 치울게. 계산이 어쨌든 조금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이 친구에 대해서 사실 코시 똑같이 쓰는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맞지? A 더하기 A분의 1 한 덩어리 B 더하기 B분의 1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여기다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근데 이 친구는 또 언제 최소야? 얘를 내가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 A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4라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최대면 돼? AB가 최대면 되겠네. 여기다가 이게 산술기였습니다. AB의 최대값은 얼마? AB의 최대값도 4겠네. 맞지? 사실 A와 B가 같을 때라며. A 곱하기 B는 4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표 나왔다. 얼마? 5. 그치.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4, 여기가 4, 4. 그래서 5가 되는 거지. 얼마?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친구 등성조는 언제라고? A가 B가 같을 때. 같을 때. 이 친구에서 등성조는 A 더하기 A분의 1과 B 더하기 B분의 1이 같을 때. 그럼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얘도 A와 B 같을 때 성립하지. 이 친구도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지. 즉, 이 등호와 그 다음에 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최소라고 보장할 수 있어. 형은 이해했어?
현호야 이해했어? 오케이, 다시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A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주 가끔 있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경우에는 이 친구의 최소값이 C라고 할 수 있느냐가 되려면 이 등호랑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면 이 친구의 최소값이 C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시험에 나올 때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거 아니면 안 구해지니까. 물론 내가 잘못된 풀이로 가서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출제 의도대로 풀면 반드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17번은 이제 쌤이 봐도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디 경시대인가 하여튼 좀 이렇게 빡센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 문제는 그리고 저렇게 그래프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삼각형 나왔어. 그러니까 애초에 쌤은 저 문제를 기억할 때 그래프를 기억하는 게 좌평면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에서 숫자를 말리는 걸 기억하는 거야. 물론 그때도 직각삼각형을 했어. 자 그다음에 18번 봅시다. 18번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왜 쌤이 답이 없다고 하는지를 같이 들어보시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해서 나 답이 틀렸다고 생각해. 쌤이 하면 되잖아요. 미안 그럴 수도 있거든. 현호 답 나와가지고 전 답 나오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현호야 답 나왔어? 나오고 있어. 나오긴 했다고? 틀린 거야. 자 봅시다. 물론 쌤이 생각에 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얘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P 풀고 Q 풀어야 되거든. P를 먼저 풀면 얘가 뿔3 마일이잖아. 뿔3 마일이라서 얘를 풀게 되면 x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나왔고 이제 1보다 작아놨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보게 되면 얘가 3a 이렇게 합시다. 2, 3, 1 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1 곱하기 3a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5a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둘이 더했을 때 5a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붙여줘서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승민아 잘 이해하고 있어? 현우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현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 크기. 오 맞아. 얘의 대소를 비교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돼 성실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2a-1이라는 경계와 3a 더하기 1이라는 경계가 있잖아, 맞지? 그렇지? 그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누가 크겠어? 3a 더하기 1이 크겠지. 그래서 우리는 3a 더하기 1이 큰 범위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와 같을 때, 세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이제 2a 마이너스 1이 3a 더하기 1보다 크게 되는 거지. 2a 마이너스 1이 3a 더하기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q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q의 범위가 q는 이제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이제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2a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 맞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얼마가 되지?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5보다 무조건 더 어때? 더 작은 거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럼 얘랑 이 해랑 얘랑 겹치는 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쫙 당겨버리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해가 그 사이 모든 실수가 되어버려.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지? 4개 있단 말이야. 마상 5개인가? 5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왜? 거기 정수 몇 개래? 정수 몇 개래? 한 개라고 돼 있잖아, 맞지? 큰일 났다.
민아, 너 혹시 유연이를 위해서 조금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 때리라고요? 오. 너 졸려 지금? 안 졸려? 괜찮아? 그럼 너 눈 작아졌다고 하셨어. 이거 아닌데? 아니면 이거 먹을래 이거?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사탕이야. 이탈리아라고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맞지? 오케이. 어쨌든 지금 이 설명 이해했어? 형도 이해했니?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뭐 형도 이해 못했다고 치자. 쌤이 2a 마이너스를 어디다 표시해야 된다? 여기다가 2a 마이너스를 표시해야 된다. 2a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3a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 지금 여기 전부 다 겹쳐버리잖아. 그럼 정수가 한 개일 리가 있어 없어? 한 개일 리가 없다 아니지? 형 괜찮아? 형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q가 마이너스 1 때는 어떻게 돼? q가 마이너스 1 때는 그 이 친구도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q가 마이너스 2가 아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다시 여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빼고 모든 실수 하면 정수가 또 여러 개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해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2a 마이너스 1보다 누가 3a 더하기 1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자 그러면 이제 조건 q를 풀게 되면 x가 2a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3a 더하기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볼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이거랑 이 q랑 겹치는 정수가 몇 개? 한 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겹치는 정수가 몇 개 생겨? 한 개 생기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억해 봅시다. 2a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2a 마이너스 1은 작거나 같아요. 같아도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맞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 여기서는 3a 더하기 1이 어때야 돼? 3a 더하기 1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1 사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정수가 몇 개 있기를 원한다고? 한 개 있기를 원한다고. 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는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한 개가 겹쳐지긴 해야 되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a를 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돼. 괜찮지? 근데 이미 무슨 단서가 붙었어 이거. 이거일 때 여기서 해가 안 생긴단 말이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여기서 겹쳐버린다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가 없어. 마이너스 1을 작거나 같고 저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될까? 괜찮지?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지.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요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겹치는 점수 또 몇 개밖에 없어. 흰 거랑 겹치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 그럼 괜찮아? 자, 그러면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뭐야? 일단 이 친구 3a 더하기 1 3a 더하기 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제 따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이 친구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번에도 누가 있었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었잖아 맞지? 다음인데 안 되지. 없어. 그래 뭐 왜 그런지 알겠지?
아마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요거를 체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도 똑같이 저기를 체크하지 않아서 요 답이 나왔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쪽에서 겹쳐지는 겁니다. 혹은 이쪽에서 겹치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정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맞지? 실제로는. 그래서 따라지 다. 이건 뭐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대로.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이제 시험에서 너희 다른 과목에서 오류 생긴 적 있지? 시험 중에 오류 생긴 적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너희 스탠스가 뭐냐고. 선생님 우리 맞다. 아니 그냥 그거는 그거 할 일이고 그리고 너무 이상하면 넘어가야지 알았지? 이렇게 너무 이상하면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맞지?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오류 같으면 빨리 이야기하고 그거 붙잡고 야 지금 연대 들고 있으면 망해. 멘탈 이슈. 예전에 요번에 그 숙명여고라고 알아? 숙명여. 엄청 유명한 고등학교가 나왔지. 거기서 이번 중간고사 때 오류 2개 났어. 수학에서. 수학에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가 선생님들이 거기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노력을 많이 한 문제가 고려하지 않은 케이스가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놓친 거지. 근데 좀 많이 잘하는 애들이 이제 거기서 멘탈 나간 거야. 왜? 2가지라고 했는데 지가 보니까 3가지가 나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이제 뭐 해서 A와 B를 더하시고 이렇게 나온 건데 저희는 A, B, C가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거에 붙들고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망. 그리고 거기는 그 제시험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 5점 미만의 문제는 지금 배점이 제시험 맞춰도 돼. 점수를 삭제할 수 있어. 예를 들어 4점 문제다. 96점 만점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 그건 아예 나와 있어. 그 시험에 관해서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그 학교가 둘 다 5점 원더라서 4.9점 뭐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그래서 두 문제 삭제해서 만점이 90.5점이었어. 근데 이제 주로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이 엄청 썰렸나 봐. 아예 못하는 애들은 그냥 어차피 뭐 완전 킬러였으니까. 선생님도 또 실수해서 오류 난 거거든. 완전 킬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거 자기 준비했어.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바꾼 거 그것도 알겠어. 풀었는데 이제 일단 나와버린 거지. 잘 진짜 그런 거 잘 해야 돼. 자 여튼 봅시다. 19번 하나. 이번에도 뭐 멘탈 어쩌고 이러면 진짜 목을 잘라버린다, 그렇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거 나오면 쿨하게 해줘야 돼. 이거 이만큼 푸는데 시간이 없고 이거 필요 없어, 알았지?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알아?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공식 이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야.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수능 출제. 그럼 중요하지. 완전 중요하지. 두 번째가 뭐냐면 교과서 인정이야. 교과서 검정이라고 해서 검사하고 통과시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아까 이거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애들 공부 잘하는지도 연구한단 말이야. 당연히 걔네들 할 일이지 않았지. 근데 그때 연구 중에 뭐가 있었냐면 1%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연구했어. 50%. 99%. 99%는 이야기 안 해주시더라고 교수님. 50%하고 1%하고의 차이가 뭔지 알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게임은 안 나왔어. 그 교수님 그 게임이 아니라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에 대한 마인드야. 얘네들은 시험에 대해서 마인드가 뭔지 알아? 얘네들은 시험에 대해서 마인드가 뭔지 알아? 얘네들은 선지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자기 실력을 평가하는 뭐 중요한 기회도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보는데 얘네들 마인드가 뭐냐면 그냥 점수 따는 거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실력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점수를 딸까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하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대로 나와?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인정을 잘 하는 거야. 성적은 실력 순위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먹을까를 더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 열심히 하는 거 하겠지. 1%도 똑똑하겠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너희 학교 몇 명 있어? 350명 있잖아. 그럼 그중에서 1%몇 명이야? 3명 반이야. 그렇잖아, 맞지? 그럼 조금 잘해, 많이 잘해? 많이 잘하잖아, 맞지? 근데 어쨌든 뭐 모든 사람한테 가서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야, 맞지? 걔네들이 그냥 그 중에서 어떤 대표가 될 만한 애들 모아서 한 거야. 그리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모랑 사이가 못해. 공부를 잘해 사이가 못해. 아, 어쨌든 네, 그런 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선호야, 잘 해라, 맞지? 자, 어쨌든 갑자기 뭔 이야기 들어봤지? 자, 해봅시다. 양수 x, y가 x 더하기 y는 10으로 만족한다. 아, 이거 오류 나오면 멘탈 잘 잡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점수를 최대한 잘 뽑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아. 현우 이거 풀었어? 네. 오, 어떻게 풀었어? 궁금한데 약간. 제곱. 응? 제곱. 제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약간의 그 센스가 있는데 그냥 제곱해서 풀어도 풀지 않았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라지 x라고 잡자. x 제곱은 31 마이너스 2x 더하기 33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루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문제가 누구랑 연결되냐면 거기 위에 있는 몇 번이지? 몇 번이지? 14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14번이랑 10번이 사실상 똑같은 문제다.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고 얘는 이제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지. 불편하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냥 이제 센스가 많이 좋아서 이거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좋아. 근데 만약 이제 요렇게 가도 괜찮긴 하거든. 이 친구 쌤이 뭐라고 할까? P라고 하고 이 친구를 쌤이 Q라고 할게. 내가 요 식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거든. 양변에 2를 곱하면서 빼기로 바꿀게. 2x 빼기 2y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잖았지. 양변에다가 31이랑 33을 더하는 거야. 31 마이너스 2x 33 마이너스 2y 이거는 34 이렇게 쓸 수 있어. 얘가 뭐가 되고?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P 더하기 Q 더하기 2 루트 PQ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아? 그럼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살돌기가 쓰면 어떻게 돼? 2 루트 PQ가 누구보다 큰 나왔다고? 아, 작거 나왔다고? 34보다 작거 나왔다고. 그럼 얘는 34 더하기 34보다 작거 나왔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안 했지. 이 상태로 그대로 봐도 좋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이렇게. 굳이 정리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정리하는 게 아니야. 얘 정리하면 뭐야? 그치? 저렇게 봤으면 좋겠어. PQ를 치환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았지? 그냥 저거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31 마이너스 2x 한 덩어리, 33 마이너스 2y도 한 덩어리. 근데 유연아 이거 자연스럽지 않아.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실 어려워. 근데 봤잖아. 봤는데 왜 생각 못해? 하려고 해야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아, 쌤도 그래. 쌤도 이게 막 스터디 같은 데 가서 어떤 쌤이 희한한 걸 하잖아? 그러면 어머 하고 따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그 생각해내라고 하면 고민돼.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보면 따라하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특히 이런 그냥 기술에 불과한 거야. 엄청 어려운 수학적 사고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건 작긴 해. 이렇게 하면 좀 편해 이런 얘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0번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비주얼이 쉽지. 그리고 20번하고 21번하고 똑같은 문제더라. 숫자만 다른. 너 학교생이 22번 이거 꼭 내고 싶은가? 두 문제나 넣었어. 똑같은 문제를. 그냥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맞지? 똑같은 문제를 두 개나 넣었어. 보면 알겠지? 1부분 현우 풀어봐서 알 거 아니야, 맞지? 안 풀어. 자식아. 풀어봤다며! 아, 이거 어려워서 안 어려워. 풀이 듣고 승률 안 나가 판단자. 안 어렵다, 안 어렵다고 해줘. 내가 형한테 때리기.
현우 곡선에서 뭐 쉽다 어렵다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솔직하게. 자, 사실 어렵긴 한데 또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 다음 y는 ax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교기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그 숫자가 더러운 게 약간 의욕을 꺾는 부분이 좀 있어. 선지 보면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이제 갖다고 놓을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a 마이너스 1x 제곱. 교점 찾는 거야, 교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 어떻게 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여기서 만들 겁니다. 플러스 AX. 그런가?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넘기는 중이었지. 플러스 ax 플러스 3a 거꾸로 했으니까 헷갈렸구나. 얘를 이렇게 넘긴 거지, 맞지? a 빼기로 만들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친구 원래 편별식 쓰긴 해야 되거든. 서로 하는 두 교점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a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 친구로 써야 된다.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걸 일단 보류할게. 왜냐면 이것까지 하면 이제 승리가 어렵다고 할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일단 패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교점 몇 개 가진다고 문제에서? 2개 가진다. 애초에 근데 얘가 영향을 줄 리가 없는 게 여기에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등호가 있어야 최소값 최대값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는 최소 최대랑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랬으면 최대값 없다, 최소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오케이. 자, 어쨌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교점의 교점 좌표를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누구야?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점을 P라고 했으니까 PQ라고 했나? P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는 뭐가 돼? 알파 컴마 무언가가 되고 Q의 좌표는 베타 컴마 무언가가 되겠지. 괜찮지?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알파 대입해도 괜찮고 여기다 알파 대입해도 괜찮아. 우리 유현이의 취향을 따라갈까? 위에 대입할까? 밑에 대입할까? 얘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나는 위에 할 것 같은데 난 이창훈이 깨끗한 게 좋아. 근데 널 따를게. 해줄게. 근데 왜 밑에 거 골랐어? A랑 알파 제곱 바꾸기 싶어서 했어. 그냥 저기 편해 보여. 말리지 않을게. 근데 입장에서 아주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최고 차원계수는 사실 미정이 항상 불편해, 않지? 너 최고 차원계수 미정이면 좋아 나빠? 문제 풀 때 나쁘잖아. 근데 왜 그걸 선택해? 오케이, 다음부터는 저거 아닌 걸로 하지 않았지? 예.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려운 문제에서 그 한 수의 선택으로 풀이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어. 여기 문제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럼 PQ 기울기 구하면 베타 빼기 알파분의 대신에 암산을 조금만 하자. 여기 A 베타 제곱에서 A 알파 제곱을 뺄 거야. A가 공통인 수잖아, 맞지?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에는 합차 공식 쓰면 되겠다. 그래서 A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그리고 빼기 3A 뭐지? 베타 빼기 알파 그리고 빼기 1 빼기라서 지워지겠지. 우리 베타 빼기 알파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이라서 무조건 약분되거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베타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근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교점에 있잖아. 알파 베타가 됐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괜찮지? 승률 여기까지 잘 따르고 있어? 못 따랐구나. 이 쌤이 잘됐네. 어디에서? 그래, 어려고 한다 보다. 승률은 어느 단계에서 어려워? 답을 못 들었어요. 아, 여기 두 문제 있어. 이거 이 방정식 두 문제 알 거야. 아, 그게 없어. 괜찮지? 네.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름 붙여줄 거야. 준식이라고. 자, 준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우리가 산술 기하가 음수에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치환하고 뭔가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마이너스를 전부 다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더하기 3에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산술기하 쓰고 싶거든. 사실은 얘를 이제 대분수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a 제곱 빼기는 a 더하기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라서 약분하면 a 더하기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괜찮니? 안 괜찮니? 네, 됐어. 승리 따르고 있어? 현우 따르고 있어?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여기 4a가 와야 되니까 4a 쓰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그리고 더하기 4. 뭐가 돼야 되는데? 왜 5인지 알겠어? 여기 쌤이 4, 빼기 4 땡겼지? 여기 더하기 1을 썼으니까 합쳐서 5.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친구에 대해서만 산술기하를 쓰자. 요 친구에 대해서만. 그럼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되지? 4, 그러니까 2루트 4가 되지, 맞지? 얘가 얼마? 4. 요거 얼마? 9.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써줄게. 걱정하지 마라. 친절한 어떤 타이 써줄게. 그럼 울지 마.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이거 있으면 사실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마이너스도 작아 나타나는 거지. 현상 괜찮아? 어렵네. 미안하다. 근데 특별한 상관은 없는데. 성실. 마이너스는 경험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면 못 떠올릴 수 있어. 마이너스는 내시는 것이 원래 좀 터치기네. 근데 그 x 아니 저기 위에서 a 플러스 1이 나오는 건 그 알겠는데 왜 a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거 정리한 거잖아.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아니 이거 한 줄 더 써주면 되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괜찮니? 너는 잘 이해하고 있어? 근데 이건 두 문제나 있다 그랬지? 너희 학습지에 현우는 뭐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겠다. 그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 완전 귀찮은데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a 12a 제곱 그럼 마이너스 11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그럼 더하기 16이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가 여기다 그럼 11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이 a 범위에서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분해가 되나? 예쁘긴 안 되는 거 맞지? 안 하고 싶었어.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일단 실수할 위험점이 나 안 해봤거든 사실 선도 또 혹시나 해서 불안하니까 한번 해보는데 마이너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맞고 더하기 16의 맞고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래 혹시 씁시다. 그리고 혹시 xa는 11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빼기 44 11분의 8 꿀마 루트 20
루트 20, 2루트 5.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이 a라는 값이 여기다 쓸 때 a라는 값이 11분의 8 플러스 루트 2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되고 11분의 8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근데 여기서 이 등호를 만족하게 만드는 a 값이 얼마야?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면 되거든. a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겠지, 양수니까. 저기서 a가 1보다 크다고 나왔거든. a가 실제로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a 값은 2분의 3이야. 괜찮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성립할일 보는 거거든. 2루트 5가 대충 얼마쯤이지? 아까 루트 20이었잖아. 4보다 조금 크겠네. 안 되겠는데? 음이 안 들어가겠네. 노 땡스. 그렇잖아. 얘가 4점 얼마일 거 아니야. 맞지? 5는 안 될 거거든. 혹시 쌤이 계산이 틀렸어? 그래? 말을 해.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어? 다시 쓰 11분의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0. 없겠는데? 해볼게. 그래. 너 칠판에서 그 학교에서 발표해 본 적 있어? 네. 당연히 있겠지, 맞지? 발표하면 여유가 넘쳐 시야가 좁아져.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쌤도 뭐 좁아지는 정도는 아니지 쌤은. 그래도 어쨌든 좁아지지 않는다. 사실 계산력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 쌤이 이렇게 한 번에 너희들은 수업할 때 내가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거야? 문제만 보는 거야? 여러 가지 동시에 다 하잖아, 맞지? 당연히 능력치가 떨어지지. 오케이? 자, 여튼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2분의 3이라는 a에 대해서 저 친구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되잖아. 복잡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7는 제로. 벌써 없는 거 보인다. 와. 실근이 없다, 맞지? 하면 있으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모르다. 당연하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최소가 되게 만드는 최대가 되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범위 하에서 기울기 나오게 되면 최대값이 좀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잖아.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오려면 이 부등식 만족해야 되거든. 맞지? 근데 이 부등식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경계가 나와 안 나와? 등호가 없잖아. 그럼 최대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사실은. 문제 너무 좀 곤란해. 근데 다 이게 그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 뭐지 사설 기업에서 만들면 좀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이 사실은 좀 있어. 쌤도 사실 실수해 본 적 많고 많다는 좀 오가고 가끔. 뭐 21번은 답이 있기를 바랍시다.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의 답은 뭐라고? 마이너스 9인 상태야. 출제자의 의도는 마이너스 9인 상태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일단 맞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오르든 아니든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틀리고 오른데 할 필요는 없어, 알았지? 일단 오른지 아닌지는 풀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사실 여기서 우리 오류인 거 언제 확인할 수 있었어? 여기서 판별시면 알 수 있나? 아니야. 등호 성립 조건이 2분의 3인 걸 확인하고 실론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확인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를 다 푼 상태야, 알았지? 오케이. 그때는 뭐 따지고 하는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2번 합시다. 22번. 몇 분이야? 와, 빨리 하자. 제니2. 22번은 아마 면백에 이 문제를 실어놨을 거거든. 이게 원본이 되는 문제를. 여기가 이제 15고 여기가 8이고 그다음 이제 다시 삼각형을 두 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15고 그림이 삼각형이 크기가 달라 보이면 차피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같은 그림이라고 합시다. 자, 사각형을 두 가지로 그려보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지는 직사각형.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지는 직사각형.
이 상황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야. 괜찮아?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넓이와 요 사각형의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각각 S1, L1이라고 M1, L1이라고 하지. 오케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넓이를 M2,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L2라고 하지. 이건 푸는 거 아니야, 알았지? 결론을 기억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이 친구의 넓이의 최대값이야. 뭐 얼마? 60. 15 곱하기 2가 30인데? 30. 얘가 M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둘레의 길이는 뭐냐면 그냥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와 같아. 왜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을 때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이 아마 수업 때 들었을 거야. 들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15 더하기 8이니까 L1은 23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똑같아. 이 친구 똑같은데 넓이는 똑같은데 M2가 똑같이 30이야. 이거는 해볼 필요도 없어, 알았지? 근데 이제 L2가 조금 나아. L2는 뭐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야. 높이 더하기 밑변이야. 이거는 괜찮니?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지고 이 길이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아져. 오케이?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한 거랑 이 전체 길이랑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리고 8, 15, 17도 외워야 돼. 그래서 1분은 17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15 곱하기 3. 소공식 알고 있지? 얘는 17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모는 17분의 8 곱하기 15, 1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해서 17을 곱하는 문제입니다. 승률이 잘 이해하고 있어? 예. 23번은 안 해도 될까? 유연아? 네. 기억나 이건 확실히? 네. 오. 승률도 괜찮아? 예. 아니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시너지 있는데? 안 풀었어? 절대 분식 맨 마지막 문제 안 했어요. 아닌데? 이거 그냥 유형에 있어. 그 유형 맨 마지막. 아 그런 거 같아. 풀 수 있어? 형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고? 기억 난다고? 진짜 안 해줘도 돼? 아 약간 불안한데? 근데 이건 잘할 수 있어. 믿을게. 나중에 틀리면 안 돼? 사실 거기도 있어. 명백에도 있어서 명백 저기 풀면은 명백 이미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어? 명백 아직 시작 안 했어? 2지밖에 안 했어. 근데 이번에 이지가 좀 중요하긴 해서 2지 뭐야? 진짜 어렵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더 쉬운 더 어려운데 좀 오래된 문제라서 이지에 가야 되는 문제도 조금 많아. 그러니까 2지 선생님이 홀수본만 먼저 풀라고 하셔서 홀수본만 풀어서 지금 50번까지 했어요. 중요한 문제 많아. 그러니까 쌤이 넣을 때 약간 쌤의 직관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계속 기출을 보다 보면 보이는 문제들을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여튼 24번은 문제 좀 별로야. 자, 일단 볼게. 자, A는 X 더하기 Y라고 하고 그다음 B는 XY라고 하고 이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뭐가 의도일 것 같아? 당연히 코시가 의도겠죠, 맞지? 코시가 의도겠지.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 이거 썼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제 요거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얘가 이제 2분의 x 더하기 y 제곱으로 써놨다고 나온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누구보다 작고 나왔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 x 더하기 그냥 쓸 걸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6보다 작거나 같아서 x 더하기 y는 루트 6보다 작거나 같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의도는 이거예요. 의도는 이거.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자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의 최소값을 스몰m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아.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 그냥 산술기야 써. 2루트 x제곱 y제곱이 되잖아. 이번에 xy가 양수분수 이런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산술기하는 0 이상이면 쓰기만 하면 되거든. 0 이상이어도. 그래서 어쨌든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인 거 맞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쓸 수 있어.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릴 수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xy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져. 이 친구가 뭐? 이 친구가 스몰 m 이렇게 되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xy 최소값 스몰 m이 저거고 4분의 9랑 이제 6이랑 더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잘 알겠지만 그냥 부호 성립 조건을 체크하면 되는 거지. 결국 이거 둘이 같을 때 부호가 성립할 거야. 그럼 이제 x제곱이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절대값을 씌우긴 해야 되겠지만 절대값 x가 그래서 대입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려서 약간 허무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개수를 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반응 풀이도 반드시 익히긴 해야 돼, 알았지? x와 y의 개수가 똑같을 때 전원 풀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아니면 이제 뭐 개수가 나는 걸 한 덩어리로 봐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큰 틀은 못하는. 자, 일단 지금 쌤의 그 계획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그 너희 학교에서 이제 올렸을 때 이제 쌤이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 학습지 매스플레이스 문제 찾는 거 하고 있는데 뭐 한두 문제 정도를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희 선생님이 여기다 유형을 안 적어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찾으려면은 이제 매스플레이스에 있는 그 문제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검색이 잘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원본 한 거랑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매스플레이스 자체 변형이 있다고 했었잖아. 지난번도 받았잖아, 맞지? 그거 한 세트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쌤이 지금 수학 비사에 DB화 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줬던 것처럼 변형 문제 또 만들어 줄 거니까 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제 쌤이 봤을 때 너희는 뒤로 갈수록 학습지가 더 중요해지거든. 일단 중간고사 때 좀 많이 나왔잖아, 맞지? 그게 이번 기말고사 때도 그렇게 나올지 사실 쌤은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는 별 얘기 있어? 그래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너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너희 담임쌤이 현우가 제일 중요해. 현우한테 잘해, 알았지? 그럼 뭐라고? 많이 나와. 많이 나올 거야. 애초에 어. 좀 약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세요. 이렇게 학습지에서 낸다고 했는데도 애들이 너무 못 쳐서? 너무 못 치니까 어. 이번에도 숙지에서 낼 것 같아요. 근데 그 너희가 학습지 분량이 좀 많은 편이야. 왜냐면 이게 문제가 쉽니 쉽지 않니? 쉽지 않잖아, 맞지? 근데 이걸 너희 학교에서 그냥 내 변형을 많이 해. 변형 많이 해줘. 그러니까 변형을 쌤이 봤을 때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가 있다고 하면 1단계 숫자 변형을 하자. 2단계가 그냥 약간 그 어떤 구조 변형, 3단계가 논리 변형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러면 3단계짜리가 몇 개 있어? 그것도 킬러에서. 그럼 풀라고 내는 거야? 풀지 말라고 내는 거야? 풀지 말라고 내는 거야, 사실은.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풀고 갔을 때 잘하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풀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 근데 이 학습지의 위험이 뭔지 알아? 그 학습지를 안 풀고 치면 원래 박살날 시험지다.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희 선도고 시험 어렵다고 생각해, 쉽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걔네 학교들은 꽤 잘 치거든? 이거 뭐야? 걔네들 부교재했어. 거기서 많이 내.
그럼 걔네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닌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개성고 시험지도 풀으면 알겠지만 꽤 어려워. 걔네들은 학습지 애초에 그게 들어요. 30번이 들어있어. 모의고 30번이. 일반 학교 시험에서 30번짜리 한 2개 나와. 모의고사는 못 푸는데 시험 50번에 어떻게 풀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문제의 아이디를 알았다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 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지. 아니, 너희 학교 그 학습지에 있는 문제 수가 적어야 돼. 너희 몇 문제야 지금? 거의 한 100문제 가야 되잖아. 24 곱하기 4야. 근데 개성고는 총 25문제인가 그래. 총. 근데 거기에 이제 30번에 2개 든 거지. 그것도 조금 쉬운 게 한 3, 4개 들어있고. 그것도 좀 더 쉬운 게 이제 한 7, 8개 들어. 28번급 모의고사에서. 그런 게 한 7, 8개 들긴 했어. 그것도 빡세지. 어쨌든 이제 그 학습지 있는 학교는 어려운 문제들은 약간 학습지 위주로 하는 게 사실 좀 더 좋긴 좋거든. 그리고 신이는 또 이제 쪼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스타일로 또 몇 문제 더 넣잖아. 학습지 아닌 걸로. 또 넣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그거까지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일단 1번은 이번에는 학습지를 조금 중요시하면서 준비를 해보자.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쌤도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줄 수도 있어. 이미 거의 다 찾아놨거든. 거의 다 찾아놔서 최소한 스플릿 변형까지는 다음 주 중에 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에 요거 풀이 3번 4번 깔끔하게 해줄게. 오늘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꼭 영상 돌리면 다시 해야 돼, 알았지?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면 너 의심이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맞아, 알았지? 겸손하게.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꼭 복습 여러 번 하고, 사실 학습지 문제는 외워야 돼. 기억해서 푼다는 느낌으로 풀어야 사실 시험장 가서 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만약 이걸 시키지 않고 시험을 내면 그 난이도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털리는 난이도야. 그걸 풀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난이도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만큼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웬만하면 다음 주 토요일에는 학습지 변형 그 수학 비서를 만드는 거 있잖아. 그 민중쌤이나 쌤이나 프린트 만들어준 거 있지. 이렇게 양식해서 나오는 거, 그거도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밀린 거 최대한 털어놔야 돼. 그래야 거기 좀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민중쌤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만약 좀 많이 원래 민중쌤 많이 시키시는 타입이잖아, 맞지? 그래서 보고 약간 어려운 문제 라인으로 가는 거는 조금 학습지가 좀 더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 맞지? 여기까지 합시다. 쌤도 민중쌤 이야기 좀 해볼게.